학원이 망했어요. 고3 6월이죠. 목뼈가 한번 부러졌어요. 재수하지 뭐. 그럴 거면 예고를 가지 여기를 왜 왔냐. 막 눈물 막 뚜루루루 막 떨어지고 아씨 얼마나 잘 뛰나 보지. 내가 얘네보다 잘하면 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예비도 못 받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입시 썰을 언제 한번 풀어야지 하다가 이제 요즘 콩쿨 시즌이기도 하고 몇 달 뒤면은 콩쿨 끝나고 이제 입시 시즌이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먼저 얘기하고 이제 Q&A를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무용과에서 현대무용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7살에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학교 동아리로 처음 춤을 시작했고 K-pop 댄스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용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스트릿 장르나 K-pop 장르를 접하고 춤을 출 때만 해도 수우파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릿 장르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르였어요. 뭔가 조금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방탄 지민의 세렌디피티가 이제 신곡이 나오면서 그 춤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민이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대. 약간 이렇게 돼서 현대무용 이제 유튜브에 막 찾아보다가 그 쫄쫄이 입고 춤을 추는 게 제 눈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래 해서 하게 됐고 부모님의 반대나 뭔가 이런 건 딱히 없었고 그냥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DM으로 무용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입시학원에 가라, 제대로 할 거면 입시학원에 가라 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고나 이런 건 안 나왔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수시 지원이었고 무용과가 매번 똑같은 입시 전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수시가 있을 때도 있고 정시가 있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교는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국민대, 당국대, 중앙대 이렇게 5개를 받고 6개를 쓸 수가 있어요, 수시로. 근데 왜 5개냐면 세종대 수시 전형이 2개였는데 수상 실적을 갖고 입시를 넣을 수 있는 상수시, 일반 수시라고 해서 오로지 그날 실기로만 보는 전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세종대 콩쿨에서 상을 받고 입시 신청까지 해놓고 그 상을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못 봤죠. 그래서 하나를 그냥 날리게 됐고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었던 게 일단 제가 받은 상이 은상이었어가지고 되게 가능성이 희박한 상이었고 선생님께서도 되게 허탈해 하셨지만 그렇게 뭔가 크게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하나 날린 게 아쉽지만 그냥 체력 아꼈다 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원이 네이버에 쳐서 맨 위에 뜨는 거 찾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입시생 아예 없었고요. 다 일반인들, 약간 취미 무용 하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건 정말 별로였지만 거기서 만났던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작품을 다 받았어요. 거기 선생님들께. 그리고 거기서 발레도 배우고 현대도 배우고. 근데 제가 무용을 시작하고 6개월 뒤에 학원이 그냥 이렇게 망했습니다. 제 무용 수업 첫날이 9월 1일이었어요. 2019년. 근데 정확히 2020년 2월에 학원이 망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작품을 받고 있던 상태고 학원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홀을 계속 빌려서 완전 개인 레슨으로만 가거나 다른 학원에 들어가서 작품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2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선생님들이랑 딱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고요. 이제 원래 작품을 주시던 선생님이랑 개인 레슨으로 외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현대무용 수업을 저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힘든 점도 많았고 기본기나 다른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작품만 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하셨던 게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다니는 애기들 다니는 발레 입시학원에 가게 됐어요. 첫 수업 갔을 때 고등학생도 없었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초등학생. 좀 웃겼죠? 그냥 그래서 발레 학원 친구들 작품할 때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한 번씩 그냥 저도 런 돌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문을 닫고 가는 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9시에 끝나서 다 퇴근을 하셔도 제가 뭐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제 개인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잔발 난리 났네. 그러니까 고3 6월이죠. 6월에 목뼈가 한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목뼈가 이 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 자잘자잘한 뼈 중 하나가 부러졌는데 이게 수기관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거려가지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제가 매일 쉬었어요. 그냥 완전 쉬었어요. 한 입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그렇게 그냥 내리 쉬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다치고 나서 이게 깁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깁스하면서 모르겠다, 그냥 재수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최대한 빨리 나으려고 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살이 제가 62kg였는데 68kg까지 쪘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하게 막 쪘죠. 그렇게 다치고 나서 다시 재활하고 다시 연습했을 때 조금 진짜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을 67kg까지 찌워놓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 8월에 세종대 콩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살을 빼고 작품을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콩쿨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인가 3주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콩쿨에 어떻게 해서 잘 나갔죠. 근데 제가 입시 때 몸무게가 58kg였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빼는 게 아닌데 이게 제가 그때 그러니까 계속 먹었어요. 중간중간 삼각김밥이나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먹었는데도 움직이는 양이 너무 원체 많다 보니까 계속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 키가 그때 지금보다 조금 작아서 82 내지 83이었는데 그때 58kg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이 살 좀 찌워야 될 것 같다 할 정도로 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근육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용 인생 첫 콩쿨이 세종대학교 콩쿨이었고 어쨌든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니까. 콩쿨장 가서 이제 홀에서 이제 몸 풀면서 하는데 거기 선배들이죠. 지금 저한테 치면은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인사하지 마세요.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세요. 뛰어나가세요. 엄청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노래가 죽으면 바로 뛰어나가라고? 알겠어요. 바로 뛰어나갈게요. 제가 더 겁먹었던 이유는 그렇게 뛰어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콩쿠르를 처음 나갔으니까. 예선 같은 경우에 1분 30초에서 끊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2분까지 다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예선 때 마지막 번호였어요. 마지막에서 앞에 번호였나? 아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을 텐데 약간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 싹 가서 팔을 탁 들었는데 팔이 벽에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소리도 났어요. 득 하고.
큰일 났다. 도움 닫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노래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뛰고 나서 으차 한 다음에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상황이고, 영상 보면은 초등학생이 봐도 아마 웃기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그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는데 그래도 혼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천사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학교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출석 인정이 안 됐었고, 이제 그때 들었던 말이 그럴 거면 예고를 가지 여기를 왜 왔냐. 아니 무용을 18살에 시작했는데 예고를 어떻게 갑니까? 라는 말이 여기 턱 밑에까지 올라왔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단으로 계속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루틴이 학교 가는 날은 이제 아침에 등교해서 바로 뒤에 수업이 있었으니까 학교 끝나고 안 앉아있고 뒤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해요. 서서 할 수 있는 업다운이나 이렇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밥을 먹고 바로 이제 무단 조퇴를 하고 나갑니다. 레슨 받고 발레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그런 스케줄을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았고, 그때 기억나던 게 다치고 나서 체중 관리해야 돼가지고 이제 급식을 마음껏 못 먹었어요. 밥은 소량 먹었고 간식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이스 홍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뭔가 살을 빼라고 그렇게 구박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제가 빼야 될 것 같으니까 뺀 건데, 아이스 홍시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이제 터벅터벅 지하철을 타고 레슨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를 보러 다닐 때 고정적인 옷이 있었어요. 항상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지는 항상 바꿨던, 바지도 똑같았다. 바지도 그 회색 추리닝에, 지금은 이제 안 입고 다니지만 그 회색 추리닝에 흰색 기모 후드 집업에 유니클로 검정색 쿠리스에 에어포스가 완전 제 입시 고정 복장이었어요. 안에 레오타도 입고. 그래서 5개 학교 다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녔고, 춥기도 했거든요. 근데 추운데도 뭔가 첫 입시를 그렇게 보러 갔다 오니까 나중에 다른 걸 못 입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중앙대 입시까지 다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학교 입시가 중앙대였어요. 그 구의역 쪽에서 레슨을 아침에 받고 중앙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좀 추웠어요. 춥고 뭔가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게 쌓였는지, 아니 마지막 입시니까 뭔가 그 끝나면 이제 진짜 끝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인지 되게 좀 싱숭생숭했었어요. 뭔가 하기 싫기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더 하기 싫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아마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입시 복장이 바지가 짧은 타이즈라고 해요. 보통 팬티 드로즈 정도 되는 그 길이감을, 그걸 흰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흰색으로 맞춰 입고 춤을 추는데 하얀색 팬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 짧은 타이즈를 저는 그 전까지 입은 적이 없었어가지고 전 항상 이제 긴 타이즈만 입었었거든요. 그것도 뭔가 부끄러운데 흰색이야 위아래가. 이러면서 아 이거는 진짜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런을 돌고 앉아 있는데 너무 진짜 서럽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선생님은 못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숙여가지고 막 눈물이 막 뚜루루루 막 떨어지고, 그래서 닦고 이렇게 막 다시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런 돌고 중앙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 입시 한 달 전에, 지금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고 아마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게 한 달 전에 따라하기가 나와서 따라하기 영상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눈 뜨면은 계속 홀에 가서 레슨 받고 발레학원 가서 밤까지 쭉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좀 바쁘게 살았던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종대학교를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세종대 입시 날에 대한 그 뭔가 썰 같은 게 저는 조금 더 많아요. 이제 세종대 입시 때 제 동기가 저 포함 3명인데 그 3명이 다 같은 대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2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3명이 다 한 대기실에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남자친구 나머지 둘은 상수시로 갔고 전 일반 수시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썰을 이제 학교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랑 막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 테크닉 연습이나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꾸 옆에서 점프만 뛰니까 자꾸 자리 잡아보고 짜증이 났대. 그래서 씨 얼마나 잘 뛰나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수업 한 번씩 와주시던 선배가 있었는데 무조건 선생님들 쪽을 보고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든 잘하든 난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하루만 내가 얘네보다 잘하면 된다, 약간 이 마인드로 그냥 그 앞에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단상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대기실에도 연습실에. 그래서 무조건 여기만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울은 뒤에 달려 있었는데 이쪽 보고 계속 했는데 그게 진짜 입시장 가서 시험 볼 때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시는 따라하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달 전쯤에 지정작을 줘요. 그거를 하나 보고 이제 자기 작품 이렇게 하나 보는데, 제가 입시 봤을 때는 따라하기가 먼저였어요. 그렇게 따라하기를 먼저 하고 내려왔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움직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따라하기는 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잘 처리했고, 근데 이제 조금 쉬다가 작품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나 바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미 그때 다리가 이렇게 털려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자, 태영아. 조금 덜 쓰자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 쓰던 게 100이면은 80 내지 85 정도만 썼어요. 그러니까 2분 내내 85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85 정도로 그냥 힘을 조금 죽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이 끝까지 보고 있으면 걔는 붙는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또 제가 기억을 미화된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긴장 속에 조금 어떻게 그래도 잘 끝내고 나왔는데, 그때 이거 제 동기들이랑 항상 얘기하면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왔던 건데 마스크를 꼈어야 돼요. 저희는 코로나니까. 근데 그 마스크도 일반 덴탈이 아니라 KF94를 썼어야 되는데 그 KF94가 고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붕 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도 마지막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크가. 근데 이게 무용 입시할 때 시선을 꼭 잘 보라고 해요. 너무 중요해서 시선을 딱딱 꽂히는 게. 근데 내가 춤을 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애들이랑 막 얘기했던 게 뭐 끝나고 나서 그 안에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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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내렸다는 친구들이 12명 중에 12명이 다 그렇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세종대 처음 수시 합격자 발표. 참고로 그때 당시에 세종대 정시가 없었어요. 수시에서 떨어지면 세종대 못 가요. 재수를 하거나 그냥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데 12월 1일에 세종대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양대 에리카랑 다른 학교 단국대였나? 그 먼저 2개가 먼저 나왔거든요, 학교 결과.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예비도 못 받고. 그래서 진짜 자살하고. 그때 제가 아침에 재활을 갔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3시쯤이었어요. 그때 세종대 결과 나왔어요. 핸드폰 말고 그 집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아이패드를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28551512 이게 제 수험번호였거든요. 딱 봤어요. 근데 전형이 2개, 어쨌든 신청은 2개 했으니까 이제 하나는 불합격이 떠 있었고 이제 하나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불합격이 떠 있었어. 근데 이제 밑에 예비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솔직히 속으로 붙었다 했습니다. 왜냐면 한 3번까지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요즘 한 2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안정권 느낌이라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용히 다시 방으로 갔어요. 집에 부모님이 있긴 했는데 그냥 다시 조용히 방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결과 확인했다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떨어졌는데 1번 나왔다 하니까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말로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알잖아요. 됐구나 약간 이런 게. 그래서 기분 좋다 하고 밖에서 이제 엄마랑 선생님이랑 막 통화하는 얘기 들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뭐 약간 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세종대 말고는 에리카는 마지막 추합으로 붙었었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세종대 붙고 나서는 그냥 이제 학원 다니고 레슨 다니면서 약간 행복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종대 입시 날 뭘 먹었냐면 아침은 제가 간단하게 약간 단백질 바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입시 들어가야 되는 게 11시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제가 항상 가는 초밥집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 번씩 거기를 가는데 뭔가 그걸 내가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안 먹으면은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고등학교 3학년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떡을 좋아할 때라 찹쌀떡이랑 이제 그 초밥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오픈 시간을 1시간 당겨서 열어주셨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학교 붙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리고 연락드렸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세종대 입시 끝나고 못 먹었던 라면을 너구리를 떡 넣어서 만두랑 같이 먹었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입시 썰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이제 뒤에 Q&A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하나씩 더 말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입시 Q&A를 해볼게요. 전 안 참았어요. 학생부가 진짜 개판이었는데 전 6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세종대 가고 싶다가 된 것 같아요.